이번 영상에서는 NFS 서버 구축하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NFS가 뭔지, NFS에 대한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NFS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름만 보도 아시겠지만 원격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을 마치 로컬 시스템인 것처럼 쓸 수 있게끔 로컬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FS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NFS는 1984년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가 개발한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TCP/IP 네트워크상, 즉 인터넷 기반으로 물론 뭐 인터넷이 된다는 얘기는 로컬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고 공유하여 상대방의 파일 시스템 일부를 마치 자기 디렉터리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써니에서 개발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써는 이제 현재 이제 오라클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전문으로 하던 기업이 현재 인수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써니 이제 솔라리스라는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뭐 자바도 가지고 있고요. 버처박스, 그다음에 MySQL도 인수해서 이제 그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전부 다 오라클로 넘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NFS는 이제 NIS와 더불어서 NIS는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로요. 그 인증해주는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버가 10대가 있다고 하게 되면 10대 만약에 로그인한다면 10대 서버 전부 다 ID 패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NIS는 하나의 서버에다가 ID 패스워드를 이제 저장을 해두고 다른 시스템들이 그 서버를 통해서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NIS인데, NFS는 NIS와 더불어 이제 RPC라는 걸 사용합니다. RPC는 여기 설명 나온 대로 약자가 보이는 대로 리모트 프로시디어 콜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책에도 어느 부분에 제가 정리해놨지만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는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RPC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데 RPC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데몬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데몬이 저희가 지금 CentOS 7 버전 하지 않습니까? CentOS 6 버전까지 이제 포트맵이라는 데몬을 동작시켜야 되는데 7 버전서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RPC 바인드라는 그 데몬을 구성을 해놔야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NFS가 파일을 이제 공유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접근도 항상 마운트를 해놓은 상태에서 쓸 수가 있고, 그렇지만 약간 이제 보안에 취약한 점들이 이렇게 약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NFS 관련 이제 주요 RPM 패키지라고 되어 있죠. 일단 레드햇이기 때문에 그냥 RPM 패키지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FS를 구축하려면 일단 두 개의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IPC 바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뭐 기본 저희가 영상에서 만약에 제가 영상을 보고 설치하셨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워크스테이션 디벨로먼트 항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마 기본으로 깔려 있을 거고요. 뭐 그렇지 않다, 인스톨레이션이 안 돼 있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네트워크에 있다 그러면 유미스톨 RPC 바인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FS 서버 관련 패키지와 관련된 유틸리티는 이제 NFS UTS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패키지를 먼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보죠. 그렇죠, 이거 터미널 열고요. 로그인은 제가 해놨기 때문에 RPC-Q 하고요. RPC 바인드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죠. 설치가 되어 있어도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RPM-Q 하게 되면 RPC 바인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서머리 보면 Universal Addresses to RPC 프로그램 넘버 보죠. RPC를 보면 RPC도 번호로 관리가 되는데 뭐 그런 걸 매핑해 주는 거고, RPC 바인드 유틸리티 설명 나오죠. 서버 컨버트 RPC 프로그램 넘버하고 이렇게 이제 주소를 이제 매핑 시켜주는 그런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특히 이제 RPC 관련된 그 콜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NFS 유틸리티죠. 한번 설치해야 되나 보죠. RPM-QA 하고요. 파이프 그랩 하고 NFS 한번 해볼게요. NFS 관련 패키지가 뭐가 있는지.
네, NFS utils도 네,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rpm-qi nfs utils 한번 해보죠. 다시 utils 이렇게 해보시면 네, 설치가 되어 있죠. 네, 현재 1.3.0 버전 설치가 되어 있고 일단 서머리 보면 nfs utils and support client and daemon for the kernel nfs 서버라고 되어 있죠. nfs 서버를 이용한 이제 데몬이라든지 클라이언트 서포트 클라이언트 서포트해주는 그런 유틸리티들이 다 설치가 유틸리티가 들어있는 패키지라는 거고요. 뭐 디스크립션 봐도 nfs 패키지 provide a daemon for the kernel nfs 서버 nfs 서버를 이용한 이제 데몬을 제공하는 이제 패키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릴레이트 관련된 어떤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 그런 설명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설치는 일단 안 하셔도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네, 저희 책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네, yum install by rpc bind 또는 yum install nfs utils 하시면 설치가 아주 간단하게 그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FS 서버 설정의 개요. 예, 간단합니다. 일단 네, 다른 어떤 서버들과 마찬가지로 네, 컨피그레이션 파일 하나 가지고 다 제어를 합니다. 자, 그래서 etc 밑에 export라는 파일에다가 어떤 IP에 어떤 접근 제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냈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 형식은 이제 배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PC 바인드랑 그 다음에 NFS 서버를 실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나오죠. 참고로 이제 etc 밑에 export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etc 밑에 export라는 파일은 만약에 이제 RW 옵션을 줘야지만이 그 파일의 생성이 가능하거든요. 원격지에다가. 그런데 그냥 여기에만 RW를 주시면 안 되고요. 리눅스의 디렉터리 퍼미션도 RW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 즉, 뭐 6권한이죠. 그래서 6권한이라고 하는데 RW 옵션을 줬다라고 하겠는데, 그러니까 etc 익스포트 상에 뭐 RW 읽기 쓰기 되게끔 설정을 했다 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리눅스 기반으로 동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눅스 퍼미션 상에서 RW 권한을 주지 않으면 파일 생성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 관련 설정을 미리 제가 한번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합니다. 일단 부여 etc 익스포트에다 설정합니다. 물론 아직 세부적인 설정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절차만 설명을 드리면 etc 익스포트에다가 네, 어떤 이제 관련 어떤 설정을 하고요. 어떤 IP는 어떻게 하겠다 설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데몬들을 시작하는 거죠. 시스템 시트 스타트 nfs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시트 스타트 nfs 서비스인데 RPC 바인드 nfs 다시 서버라고만 해주면 네, 바로 네,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동작을 시켰으면 이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시스템 ctl 명령 -l 자세히 보는 거죠. l 스테이트 하셔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psaux라는 명령으로 해서 rpc info 이제 rpc 바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rpc info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rpc info라든지 nfs 서버 동작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변경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재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서비스들 RPC 인포랑 이네이블 해주시면 되죠. 이 이네이블이 이제 그 부팅 시에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그 옵션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 이제 보시면 되겠죠. 환경 설정 보시면 일단 NFS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파일 어떻게 환경하냐, 뭐 접근하는 것들은 마운트 명령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etc 밑에 익스포트를 어떻게 설정하냐는 거죠. 자, 일단 etc 밑에 익스포트 파일을 설정할 때는 네, 줄 단위로 이제 외부에 공유할 디렉토리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목과 딱 두 개 항목입니다. 항목과 항목은 이제 탭키, 이렇게 탭키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제 허가 로스트가 여기 허가 로스트가 먼저 있고 IP 같은 걸로 하시면 되고 허가 로스트를 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탭키를 친다는 거죠. 이렇게 탭키로 하면 이제 기본 탭키가 뭐 8칸 베이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P라든지 옵션은 여기다 가로에다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있다고 한 칸 치고 이제 계속적으로
예, 명기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한 칸 띄고 여러 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 호스트는 IP 주소나 도메인이나 또는 etc 호스트가 별칭을 등록하는 파일이잖아요. 거기에 설정 호스트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NS 설정은 그룹명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두라는 뜻의 별표, 와일드카드 별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설정을 보이죠? 설정하는 공유할 디렉토리를 먼저 이쪽에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허가 호스트 옵션, 그 다음 또 있다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를 한 칸 띄시고, 여기는 탭입니다. 여기는 이제 탭으로 띄시는 거고요. 탭키. 네, 탭키 사용하고, 여기는 이제 스페이스로 해서 여러 개 IP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스페이스 키로 이제 한 칸 띄우셔서 바로 다른 어떤 호스트들을 지정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옵션. 뭐, arrow는 읽기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alt은 읽기 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 영역들이 뭐냐면, 뭐, 루트 스컷이나, 뭐, 노루트 스컷이나, 올 스컷이, 뭐, 이런 것들이, 뭐, 링스 마스터드 같이 이런 링스 관련 LPIC라든지, 아니면 RHC 같은 경우에 NFS 설정과 관련된 어떤 이제 그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요 항목이 아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될 것 중에 이미 이렇게 이시하면 되죠. 일단 스쿼시가 무슨 뜻이냐면 뭐 짓누르다, 짓니기다 그런 뜻입니다. 짓누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레몬 같은 거 즙잘 때 이렇게 그 쥐어 짜는 것도 스쿼시라고 해요. 스쿼시. 자, 이거 이미만 보시면 거의 대충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루트 스컷이다라고 하게 되면 루트를 짓밟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트로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사용자를 매핑을 시키는데, 예전엔 노바디로 매핑 시켰는데 지금 버전에서는 이제 NFS 노바디라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 계정으로 매핑을 시킨다는 거고요. 그리고 루트만 짓누르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 예를 들어 포세인 저를 접근했다. 원격지 계정이 똑같은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 얘기하면 그 포세인 계정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루트 스쿼시는 루트를 무시하지 않는 거죠. 루트 권한이 그대로 인정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 서브트리 체크는 옵션인데 하이드레트리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 스쿼시요. 올 스쿼시는 루트를 포함해서 모든 사용자를 NFS 노바디로 매핑시키는 겁니다. 누가 만들던 파일 권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원격지에서 그 파일을 생성을 해보는 겁니다. 파일을 생성했을 때 그 권한이 어떻게 권한자가, 그러니까 아너십이죠, 아너십. 소유자가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보시면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뭐 CQ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포트 번호가 그 1024 이하 설정할 때 쓰는 거고요. 반대로 인식큐가 있고요. 뭐 싱크, 뭐 A싱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사용자를 이제 어떤 특정 UI들 매핑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냥 운영만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arrow냐 alt, 이건 뭐 arrow는 리드온이기 때문에 읽기 전용이죠. 이건 뭐 기본값이다 무리적이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쓰기 권한 쪽에 altW랑 요거 루트 스컷이, 노루트 스컷이, 올 스컷이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예에 한번 보죠. 설정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왼쪽 필드 여기 탭을 띄는 거 이거 다 여기를 이제 구분해서 이 부분을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탭키를 띄우셔야 된다는 거, 스페이스 띄우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NFS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 그냥 IP만 적은 거죠. 192.168.5.13번 접근이 가능한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제 arrow가 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arrow. 기본적으로 readon이랑 그다음에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NFS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 NFS 데이터 1, NFS 2 데이터 2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허가는 이건 네트워크 표기법이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교재 뒤에 보면 제가 각 서비스별로 그 네트워크 대역을 이제 표기하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서비스마다 다 다릅니다. 표기법이요. 뭐 보통 5가지 표기법 중에 뭐 2개만 되는 녀석도 있고 여러 가지 표기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NFS 같은 경우에는 이 2가지 표기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샘플러도 다 대부분 있기 때문에 2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19.18점 5점 대역을 다 허가한다는 거죠. 24랑 25250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19.18점 5점 뭐 0번서부터 19.18점 5.255까지 다 접근이 가능한데 읽기 쓰기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네, 루트 스컷이. 즉, 루트를 짓누르다는 거죠. 이 루트 권한으로 접속해도 근데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NFS 노바디 계정으로 매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사용자 포세인이 만들면 포세인이 됩니다. 이건 이따가 제가 일단 테스트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NFS 데이터 2 보이시죠? 2는 이제 이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단 대역이 다른 거죠. 이거 168점 19.18점 12점 대역돼 있죠. 12.04부터 뭐 0번 어차피 0번이나 255번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0번부터 255번이 할게요. 5번까지. 자, RW인데 노루트 스컷이죠. 중요한 거. 예, 루트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루트로 접근한 사용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네. 그 루트가 생성하게 되면 루트 파일로 이렇게 생성된다고 보면 일반 사용자는 뭐 그냥 그대로 인정되고요. 자, 그다음 NF 데이터 안에 이거 도메인이죠. 도메인 앞에 별표를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별표점 한남점 h.k다 그러면 뭐 한남점 도메인 갖는 호스트들 있잖아요. 뭐 컴퓨터점 한남점 h.k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사용자라든지 앞에 뭐가 붙든 호스트명이 한남점 h.k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네, 읽기 쓰기 되는 건데 올 스컷이죠. 모든 사용자를 전부 다 NFS 노바디겠죠. 로 매핑 시키자는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슬러시에 대해서 마스터는 RW이고 트러스티는 RW 노 루트 스컷이죠. 요거는 호스트가 두 개면 여기서 스페이스를 띈 거예요. 이렇게 그 두 개 호스트를 찍겠다 그러면 한 칸 띄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홈 밑에 포세이는 리눅스 120이라는 거죠. 이 120이라는 용어 아시죠? 이거는 어디에 등록되어야 된다? 이 별칭은 ATC 민트 호스트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ATC 민트 호스트에다 별칭을 등록하셔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RW이고 all 스콧이죠. 예. 전부 다 이제 그 무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어너니머스 UID 500번이었죠. 즉 그 500번 사용자로 매핑 시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500번 사용자 GID, UID 500번 사용자로 권한이 지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NFS 클라이언트죠. NFS 클라이언트는 이제 마운트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운트. 그래서 마운트는 사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마운트 보통 이제 -t 파일 시스템이죠. t 파일 시스템 NF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치명은 이제 IP 콜론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것도 장치명, 연결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죠. 장치명, 그 다음 연결 디렉토리로. 이건 로컬 시스템에 이제 생성해 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부팅 시에 계속적으로 쓰겠다 그러면 etcmint fstab에 등록하는 절차까지 하시는 게 클라이언트 사용법이죠. 뭐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마운트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걸 단축한 명령어 중에 마운트 점 계열들 명령이 있습니다. 뭐 마운트 예전 전통적으로 마운트 점 XFS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최근에 또 나오기 때문에 마운트 점 NFS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운트 -t 하시고 NFS 타입은 MSF 타입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NFS 서버의 IP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호스트명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론으로 구분해서 원격지 서버의 공유한 디렉토리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로컬 시스템 클라이언트의 연결할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시면 19.18.5.13 NFS 데이터를 MNT 디렉토리로 마운트 하는 겁니다. 마운트.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똑같은 거죠. 이거랑 같은 거죠. 마운트 점 계열 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 자, 그럼 계속 써야겠다. 계속 써야겠다 그러면 ATCMT FS에 등록해야 되는 이건 클라이언트에 등록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에. 그래서 첫 번째 필드 ATCMT FS 탭이 뭐 이거 공부해 보시면 아셨겠지만 총 6개의 필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장치명이지 않습니까? 장치명 자리에는 원격자 IPG 콜론점 그 공유한 디렉토리 찍으시면 되고 이게 연결할 디렉토리. 그 다음에 이게 파일 시스템 타입이죠. NFS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션이잖아요. 옵션. 타임아웃. 그 다음에 소프트 뭐 리트랜스 3, 그 다음 00이죠. 요거는 이제 덤프 리스터로 백업할 건지 FSCK를 체크할 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요건 다 이해되실 거고 요 부분은 이제 주요 옵션 부분을 조금 이해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타임오는 타임아웃의 약자죠. 즉 이렇게 그 PC 마운트 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을 때 다시 연결이 안 됐어요. 재요청했을
때의 시간인데 단위가 10분의 1초입니다. 그래서 15로 설정하면 1.5초 뒤에 다시 요청하라는 그런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리트란스는 실패했어요. 마운트 하겠다고 클라이언트에 요청했는데, 왜냐면 부팅, 이거 지금 이 저 파일 이티시밀 FS7은 언제 읽어드리는 거냐면, 예, 부팅 시에 읽어드려집니다. 근데 만약에 부팅 중인데 마운트를 못했다고 멈춰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시스템은 그 부팅 안 되고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횟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리트런스 3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이제 1.5초 뒤에 다시 재요청을 하는 거고 3회를 재요청을 시도를 합니다. 다시 마운트 하겠다고. 그래서 안 되면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트런스랑 소프트는 같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세 번을 해서, 그러니까 실패하면 이제 리트런스 설정한 그 요청 수만큼 제시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만약에 하드는 무한정 연결될 때까지 제시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꼭 NFS 서버로부터 공유된 디렉토리를 마운팅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특히 뭐 예를 들어 뭐 없으면 뭐 그 부팅할 의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마운트를 시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때 이제 설정하는 값이 하드입니다. 그 하드를 만약에 소프트랑 이 리트런스를 지우고 하드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무한정 제시도해요. 특히 여기 보면 기본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팅 시 2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리드 사이즈, 라이트 사이즈라고 있죠. 이건 R 사이즈는 리드 사이즈고요. 더블 사이즈는 라이트 사이즈입니다. 바이트 값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읽을 때 몇 바이트 단위로 할 건지, 한 번에 쓸 때 이제 몇 바이트 단위로 할 건지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G는 이제 포그라운드 형태대로 마운트를 시도를 하는데, 그죠? 실패하면 마운트를 중단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G는요. BG는 이제 첫 번째 마운트에 실패하면 백그라운드 형태대로 시도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부팅에 또 그 다음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 수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BG를 추가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요. 명령어는 일단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또 나왔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RPC 인포가 이 RPC 관련된 뭐 서비스 포트라든지, 뭐 관련 그 서비스 목록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 RPC 인포입니다. RPC 인포. 그래서 이제 RPC 인포라는 명령을 하면, 이거는 이제 RPC 데몬이 떠 있을 때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RPC 데몬, 그러니까 RPC 바인드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도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용법은 옵션 호스트면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마이너스 P가 이제 RP에 등록된 프로그램 정보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냥 RPC 마이너스 P 하시면 쭉 그 서비스명 프로 정보까지 같이 출력되기 때문에 이거 이따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S는 좀 이제 간결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실습을 해볼 때 있다가 RPC info 마이너스 P, RPC info 마이너스 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tc 밑에 export FS입니다. 그거는 서버 쪽에서 지금 공유된 디렉토리가 어디가 있냐 이런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죠. export FS입니다. 아까 컴필레이션 파일은 etc 밑에 export인데 F가 빠진 S인데 명령어는 export 파일 시스템의 약자인 export FS입니다. 자, 사용법은 이렇게 나오죠. 다시 뭐 정리하면 NFS 서버에 익스포트된, 그러니까 외부에 좀 공유된 정보를 출력해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관리도 해줍니다. 사용법은 itforce fs 옵션 호스트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v 하면 이제 자세한 정보, 최대한 옵션 같은 거, 이것도 이따 해볼 건데 그냥 익스포트 하면 간결하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v 보통 버버스 옵션이죠. 자세히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은 이제 변경 내용 있는 거 다시 읽어드리는 거고, 마이너스 A는 올의 약자라는 거죠. 익스포트된 디렉토리를 한 번에 호출할 때 사용하고요. 마이너스 U는 이제 익스포트된 하나의 생태도를 해제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익스포트 하면 익스포트 설정된 내용 간결하게 보여주고요. 마이너스 V는 자세히 보여주고, 마이너스 R은
설정된 이 내용을 다시 읽어드려서 이제 좀 출력하는 거고요. AU는 이제 익스포트된 디렉토리를 모두 이제 해제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쇼마운트죠. 쇼마운트는 주로 이제 어디서 사용하냐면 클라이언트에 사용합니다. 물론 서버에서도 쓸 수 있어요. 서버에서도 외부에 보여준 익스포트된 정보를 확인할 때 쓰는데 주로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도대체 NFS 서버가 공유된 디렉토리가 뭐냐 보고 싶으신 경우에 쇼마운트 하시면 돼요. 쇼마운트는 클라이언트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서버 쪽에서 NIS 서버 쪽에도 사용 가능한데 주로 클라이언트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NFS 서버라고 제가 여기 보시면 잘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서버 예제다, 클라이언트 예제를 보기 위해서 사용예에 보면 호스팅을 이렇게 일부러 기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쇼마운트 하기 때문에 익스포트 디렉토리 목록을 출력해 주고요. -E 하면 이제 익스포트된 정보들을 출력을 해보겠지만 그 다음에 주로 쓰는 게 이겁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서 IP만 알려준 거예요. 너 NFS 공유해놨고 IP는 뭐 192.168.5.13번이야 라고. 자, 근데 어떤 디렉토리인지 잘 몰라. 왜냐면 마운트 하려면 디렉토리 명까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클라이언트에서 -E 하고 그 서버의 IP 주소를 주면 공유된 디렉토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FS 그 스테이터스죠. NFS 스테이터스는 뭐 통계를 내주는 상태 정보를 출력해주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아주 그렇게 중요한 명령어는 아니지만 운영 정보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것도 뭐 클라이언트 서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C 옵션은 이제 클라이언트라든지 S는 서버 정보. 왜냐면 어떤 서버 같은 경우에는 NFS 클라이언트를 쓸 수 있고 동시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옵션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냥 NFS 스테이터스 하시면 NFS 서버 및 클라이언트 정보를 다 한 번에 출력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